베이비 AI. 안녕하세요. 오마이 베이비 AI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장정원입니다. 앞 시간 우리는 인공위가 센서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또 다양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공위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라고 말하는 것까지 성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인공지능 육성 게임 최강 프로그래머 왕자람님을 모시고 우리 인공위를 어떤 인공위로 키우면 좋을지 한번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왕자라님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우리 모두 수준 높은 폭풍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왕자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게임 참가자분들이 왕자라님의 노하우를 얻고자 모두 모여 있는데요. 온라인상이지만 참가자분들의 많은 궁금증들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해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문들 가운데 추천수가 높은 질문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왕자람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추천수가 높은 것 중에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궁금이님이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인공지능 게임을 잘 하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진행자님, 혹시 이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인공지능 게임을 시작하려다 보니 이 인공지능을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당연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1956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존 메카시가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능과 닮은 이 컴퓨터의 지능을 인공지능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점차적으로 커졌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인간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멋있고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 인공이라는 인공지능을 육성 중인 학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이를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키울 수 있죠? 이 질문은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들이 하고 싶은 질문 같은데요. 말로 설명하다 보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도록 미니게임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모두 도전해 보실 거죠? 우와, 왕자라님이 이렇게 게임까지 만들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게임을 통해 미션을 해결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게임 스타트! 미션 1. 컴퓨터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화된 연산 또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단순화된 게임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또는 사고를 인공지능이 쉽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미션인 엔트리와의 연산 대결에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미션, 엔트리와 연산 대결에 도전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엔트리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자, 엔트리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나면 여기 공유하기가 있어요. 밑에 작품 공유하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엔트리 사이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또 여러 명 다른 사람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연산 게임을 해볼 거기 때문에요. 검색하는 곳에 연산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친구들이 만든 연산 게임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선생님의 눈을 확 끄는 이 사칙 연산이 궁금하네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 다른 친구가 만든 사칙 연산 게임을 선생님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선생님의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이 코딩이 제대로 정답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데 한번 얼마나 정확한지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숫자키를 눌러서 문제에 맞는 정답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확인! 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중에 선생님은 덧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8 더하기 114 그럼 선생님이 222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답!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선생님이 똑같은 정답을 아까 입력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숫자를 오답이라고 보여주네요. 그럼 선생님 이번 또 다시 정답을 풀어볼게요. 378 정답! 또 이번에는 오답. 오, 선생님이 하는 계산을 이 컴퓨터 안에서 코딩이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 코딩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하던 게임을 먼저 정지를 하고 나면 여기 밑에 코드 보기가 생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코딩으로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 자, 선생님이 덧셈을 진행했죠. 그랬더니 여기 덧셈 장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숫자를 0으로 정하고 첫 번째 더할 숫자를 1부터 300까지 무작위, 두 번째 더하는 수도 1부터 300까지 무작위. 이때 이 두 개를 합친 게 정답이다라고 코딩을 넣었네요. 자, 뺄셈도 보면 빼기, 값을 무작위로 정해서 두 개를 뺀 게 정답. 그럼 나머지 곱셈도 똑같이 곱셈이냐 덧셈이냐 이 사칙 연산만 다르게 같은 코딩을 넣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공지능은 이렇게 간단한 계산식이나 단순한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도요,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연산 게임을 한번 체험해보고요. 어떻게 이런 연산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지 코딩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체험해보고 오셨나요? 이처럼 초기 인공지능은 우리가 방금 체험해본 연산 코딩처럼 단순한 연산이나 규칙을 찾는 일에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 학습의 어려움이나 정보량 부족 등으로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미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볼까? 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더 훈련시켜볼까요? 단순화된 데이터 플러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하면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 속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란 나뭇가지 모양의 질문 박스들을 따라가다 보면 응답에 따라서 그 응답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게임 속 세상에서 주차 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더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입구에서 어떻게 입주민 차량, 방문객 차량, 무단 주차하려는 차량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함께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들렛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웹 도구나 종이, 연필을 가지고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가 끝나셨나요? 저는 지금 패들렛에 접속해서 로그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패들렛에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아이디 연동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패들렛을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체험할 활동은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패들렛을 준비하고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패들렛을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자, 우리 한번 차근히 따라해보면서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왼쪽 위편을 보면요. 이렇게 패들렛 만들기라는 핑크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한번 클릭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는 다양한 패들렛에 있는 형식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캔버스라는 툴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밑에 있는 선택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나만의 지금 패들렛이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왜 선생님과 다르지? 라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는 랜덤으로 생성되는 페이지고요. 이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면 오른쪽 밑편을 보면요. 톱니바퀴 아이콘 하나 보일 거예요. 찾았으면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 이 패들렛의 제목은 나의 조화로운 패들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젠보드 다룰 때도요. 나만의 그 페이지에서 이름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주차 문제라고 한번 제목을 바꿔보고요. 설명. 이 패들렛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주차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한번 설명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우스를 내려보면요. 비주얼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일 거예요. 배경화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패턴이나 혹은 나는 화려한 무늬가 싫다, 나는 색깔이 좋아 라고 하면 이런 단색을 클릭해서 여러분들만의 페이지, 배경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글꼴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근히 하나씩 탐색해보면서 우선 여러분들 원하는 이 패들렛 배경을 만들어주세요.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변화된 나의 패들렛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탐색이 끝났으면 이제 진짜 의사결정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아야겠죠. 자, 여기 글을 넣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차단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차단기가 앞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주차 금지라는 사인을 보내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차단기 인공지능이 자동차인지를 먼저 인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자동차인가요? 라고 한번 입력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입력한 질문이 지금 너무 왼편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옮겨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질문 박스를 선택한 상태로 클릭한 상태로 쭉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첫 질문을 선생님이 던졌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질문에 따라서 예 라는 대답 혹은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예, 아니요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 라는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추가로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렇다면 번호판이 있나요?를 또 물어보고 싶어요. 번호판이 있나요? 라고. 그래서 그 번호판을 인식해서 입주민의 번호판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별이 가능하니까 번호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다, 아니라고 할 때는 그렇다면 차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사인을 한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 예에 대하다 그리고 아니요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연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조금 더 의사결정 트리답게 나뭇가지를 조금 더 연결해 봐야겠죠. 연결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질문 박스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점 3개의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나요? 자, 이 점 3개를 클릭해서 게시물의 연결, 두 번째 있는 게시물의 연결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지금 연결을 어느 곳에 할 건지 또 물어보는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연결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오른쪽도 이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질문에 따라서 왼편에는 예와 관련된 질문들이 쭈루루, 그리고 왼편에는 아니오가 받았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쭈루루 연결이 돼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을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이 자동차인가요? 라고 시작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겪는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면 오토바이는 진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 자동차의 종류가 무수히 많고 크기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물체가 자동차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을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질문을 어떻게 시작하면 학습의 양이 적으면서도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지 그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질문의 꼬리를 물어서 왼편은 예, 오른편은 아니와 관련된 그 질문과 반응들을 계속 엮어서 한번 의사결정 트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가장 먼저 미션을 성공한 다른 참가자의 의사결정 트리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 친구는 번호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모두 다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공지능은 번호판을 인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고 하나 봐요. 자, 번호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입주민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기 때문에 입주민인 걸 인식이 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문객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자, 만약에 방문객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방문객 등록 절차를 통해서 또다시 차단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방문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차단기가 애초에 열리지 않는 이런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보았네요. 자,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번호판을 읽는 것을 학습시키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의 번호판도 학습시키고 그리고 방문객일 경우를 대비해서 방문객 등록 절차까지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이 이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차단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통해서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문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규칙과 돌발 현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를 우리 인공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이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인공에게 어떤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을지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트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뭔가에 복잡한 심각한 고민이 생겼을 경우 이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2가지의 미션만 남아 있습니다. 참가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 남은 미션도 해결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이번 미션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판단해볼까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전문적인 시스템들이 생겨난 덕분에 인공지능은 더 세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유명 화가의 그림체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미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또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홈페이지 접속을 끝내셨나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까요. 사진을 예술로 바꾸십시오. 어떤 사진이든 예술작품으로 바꾸세요 라는 멋진 문구가 적혀져 있네요. 자, 우리 예술작품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예술작품으로 바꾸고 싶은 그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작가의 작품으로 바꾸고 싶은지 그 작가의 작품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다면 한번 예술작품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스스로 만드시오 버튼이 보여요. 요 밑에 있는 파란 버튼도 괜찮고요. 혹은 위편에 있는 스스로 만드시오도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시오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왼편에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했던 그림, 변형시키고 싶은 그림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미리 준비했던 그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어떤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가를 우린 선택해 볼 거고요. 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인기 있는 스타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변형이 가능하고요. 선생님은 미리 준비한 특별한 우리 반고흐 그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하는 그림의 용량에 따라서 업로드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잠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선생님은 준비한 그림을 반고의 그림체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이미지를 준비하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변형된 이미지를 어디로 받아볼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도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 주소 입력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까지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변형되는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멋진 화가가 되어 보셨나요? 딥아트라는 사이트는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 특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사진의 선, 면 등을 분석하고 어떤 물체인지를 인식한 다음 여러분들이 추가한 화풍을 그 사진에게 적용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주고 다양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저는 이 앞에 보이는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 고흐 작품 느낌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짠! 자,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고흐 이미지로 바꿔보니 이렇게 느낌 있는 그림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느낌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멋있고도 신기한 일인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보였습니다.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작가의 그림의 느낌을 흉내내지도 못하고 또 항아리나 갓처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지 않았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조금 보였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이 주는 데이터 없이는 혼자서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미션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 개의 미션도 클리어하러 우리 같이 떠나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미션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요 단계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이 빅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달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인공지능이 바깥 날씨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파악해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옷차림에 대한 조언이나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등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미션은요, 인공위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를 한번 상상해 볼 건데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워봤던 젠버드나 오토드로를 활용해서요. 미래 생활 속에서 우리와 인공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완성된 작품은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미션까지 열심히 해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간단하게 체험해본 이 미니게임은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지를 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해주신 덕분에요. 육성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어떤 인공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도 각자가 생각한 미래에 어울리는 인공위들을 잘 키워내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업을 끝내기 전에 우리 인공위가 얼마큼 더 성장했는지 육아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육성게임의 최강자 왕자라님과 온라인 미팅이 있었다. 인공위를 가장 스마트한 로봇으로 키우고 싶다는 내 질문이 채택되어 너무 기뻤다. 왕자라님이 준비한 미니게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체험도 해보고 미래의 인공위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도 상상해 보았다. 인공아,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공위를 훈련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한 실전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션들이 함께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